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고통 속에 핀 꽃 명작의 예술론 시리즈 7번째로 항일 저항시인 윤동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동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서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시죠.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자, 이런 시죠. 이 시는 윤동주가 1941년 해방되기 4해 전이죠. 연희 전문을 졸업하기 직전에 생애 처음으로 내려고 했던 시집의 서문으로 쓴 서시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했던 시인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국민 애송시입니다. 윤동주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항일 저항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항일 저항시인은 얼마나 될까요? 님의 침묵을 쓴 성녀이자 민족운동가 한용운, 광야와 청포도의 이육사, 그날이 오면의 심훈,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 벌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서대문 형무소를 그렸던 김광섭. 김광섭은 성북동 비둘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서시와 베레는 밤에 윤동주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왕이로 소이다를 쓴 홍사용이 그 반열에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더 있을까요? 그리고는 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항시의 수준에 앞서 그 희소성을 더 유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는 윤동주의 베레는 밤에서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그 이름을 공공연히 드러낼 수 없는 물리적 억압을 상징합니다. 마침내 봄날이 도래하여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그날에 대한 소망은 철혈의 가슴을 가진 투사에 못지않은 호소력으로 민족의식을 환기합니다. 항일 저항 시집을 꾸리는 이들은 답답해서 여기에 김소월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상실과 말소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고유의 민족어와 음유를 탁월한 언어 감각으로 풀어낸 소월의 시는 구구절절 절창에 이릅니다. 소월이 쓴 옷과 밥과 자유 같은 시에 일말의 저항적 요소가 보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저항시라 지칭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소월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곧 민족 정신을 담는 그릇이요 그 현양의 가장 탁월한 방안이라고 할 때 한국 시사에서 소월을 건너뛸 일은 없습니다. 진달래꽃이나 산유화 같은 시들은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깊은 감회에 젖습니다. 그의 시어 하나하나가 이토록 심금을 울리는 명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저항시의 명호를 내걸 수는 없는 터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2해나 넘겼지만 항일 저항시에 대한 인식과 기림을 새롭게 하는 일은 여전히 절실합니다. 조국의 독립에 운명을 걸고 자신을 희생한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역사적 교훈을 이어갈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스페인 태생의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인데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나 우리가 존경하는 단재 신채호 선생도 이와 유사한 언급을 했습니다. 일제의 총검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선진들의 참상을 생각하면 오늘날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는 참으로 모질고 후안무치하기까지 합니다. 국제정세와 상호협력의 이름으로 저들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통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동주의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절박하게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윤동주의 벨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 기가 막힌 시입니다. 이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가 길기 때문에 서두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벨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잊어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중간에 건너뜁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세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원래 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네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전라남도 광양의 망덕포구에 가면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 이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그것은 윤동주와 연희 전문을 함께 다닌 후배 정병욱 전 서울대 교수가 윤동주의 친필 유고, 그 보따리로 되어 있었는데 작은 보따리죠. 그 유고를 어머니에게 부탁하면서 어렵게 보존했다가 광복 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유고 시집을 간행하면서 시인 윤동주를 널리 알린 전설 같은 사실의 현장이었습니다. 서시 못지않게 우리에게 익숙한 벨해는 밤 그 말미의 네 줄.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정병욱의 충고에 따라서 시인이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대목이 없었더라면 시의 의미, 서정적 감각, 수미상과는 균형 등이 보다 허약했을 것입니다. 새로 추가된 시의 앞부분 끝은 따는 밤을 세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로 끝났었죠. 정 교수는 윤동주에게 어쩐지 끝이 좀 허전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고, 윤동주는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시를 교정했습니다. 이 가옥 앞 표지판에는 윤동주의 출생지인 북관도 룡정현 명동촌에서 그 광양 망덕포구에 이르는 길을 백두대간 줄기를 따라 연결해 놓은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천리 강토를 가로질러 이 문약하고 서정적인 그러나 치열한 문학 정신, 민족 정신을 가졌던 시인은 짧지만 확고한 생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문학 여행길에서 윤동주를 만나니 그 몇 해 전 연길시 명동촌에 있는 시인의 생가를 다녀온 기억이 새로웠습니다. 용정은 일송정과 해랑강, 용두레 우물터와 명동학교, 그리고 언진학교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조선민족 항일 저항운동의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중국 정부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를 용정이 아닌 연길로 유도한 것은 이런 역사적 유적지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지에 있는 조선족 문인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동주 생가는 다슥한 일자형 옛 가옥의 모습으로 복원되었고 경내 마당을 절비하게 채운 시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료를 받는 매표소의 지구는 조선족이 아닌 한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m 이내의 거리에 시인의 열혈 동력자 송몽규 생가도 복원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협소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다닌 명동학교, 그 명동학교도 과거의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자취와 문화의 향기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윤동주를 두고 연희 전문을 다니고 항일 저항시를 썼으며
29의 젊은 나이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순국한 우리의 시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의 시각으로 보면 윤동주가 당연히 조선족 시인이고 중국의 소위 동북공정으로 말하면 중국 소수민족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도외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삼엄한 인식의 차이가 양자 가운데 아니면 삼자 가운데 위태롭게 가로놓여 있는 까닭이겠습니다. 민족 문화와 민족의 개념으로 보면 윤동주는 당연히 우리의 시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토와 국적의 개념으로 보면 중국 조선족과 중국 정부의 인식을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문화의 영역은 현실적인 대립을 축소하고 그 본질을 함께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습니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의 이에 대한 다툼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을 미래의 동력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가 강국이어야 하고 강국은 국론이 통합되어 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저력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리멸렬한 국가적 상황에서는 민족사의 소중한 시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고통 속의 핀꽃 명작의 예술원 시리즈 7번째 항일 저항 시인 윤동주를 살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